얘들아, 안녕.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정신을 이제 잘 차려주시고, 오늘은 선생님과 새로운 단원, 한 걸음 바르게 발표는 효과적으로 이제 2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우리의 훈민정음에 대해서 여기 앞에 보죠. 대단원을 펼치며 문자에 대한 대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대신한 픽토그램이란 것이 있어요. 그림 문자. 이렇게 이 단원은 그래서 주로 문자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입 부분 한번 보죠. 바위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네. 이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야. 우리 조상들은 암각화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내 생각에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 당시의 일상생활이 담겨 있는 거지. 그러면 문자 없이 그림만으로 생각을 표현한다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 우리가 이 암각화에 담긴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림만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렵지. 맞아. 생각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자 사용 이후의 삶인 것 같아. 우리나라 이제 그 경북 울주에 가면 대곡리란 곳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어요. 바위에 이렇게 진짜 이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물고기, 소, 뭐 이런 알 수 없는 동물들의 그림이 있죠. 뭘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뜻으로 이런 그 바위에다가 그림을 새겨 놓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모르죠. 이렇게 문자 없이 그림만을 나타낸다면 이 의사소통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 이제 여러 문자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글자인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선생님도 국어 교사이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문자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발표할 때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이런 것들을 이 단원에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훈민정음 한글을 다른 이름으로는 훈민정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선 생각 열기 한번 보죠. 다음 그림 문자를 활용하여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 봅시다. 자, 여기 그 이제 자판기에 기억, 니은, 뭐 이런 아야, 어여 같은 자음 모음 대신 그림만 쭉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친구에게 야, 우리 이따가 자전거 타러 가자. 4시에 만나자. 이러면 자전거, 뭐 사람 이런 거 치면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간단한 영상 한번 다시 보죠. 자, 우리 그 문자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는 문자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난독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글자를, 그러니까 뇌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병인데, 그렇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문자 중에서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무슨 러시아어, 스페인어, 무슨 뭐 수많은 이 지구상의 언어 문자들 중에서 한글은 굉장히 유일무이한 글자예요. 왜 우수한지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종대왕 당시의 내용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이 세종대왕 당시에는 그 백성들이 한자를 이제 그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만 썼어요. 그것도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 잘 모르고 일부 그 양반들 이제 글 공부를 하던 양반들만 문자 생활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이거 실화예요, 실화. 있었던 실화를 하나 봅시다. 전하, 또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효와 예에 관한 책을 만들어 백성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지편전에서 주관하여 새로이 책을 만들고 배포하도록 하여라. 아버지, 저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글자인 것 같긴 한데 나도 무슨 말인지는 당최 모르겠구나. 당장 모내기부터 급하니 얼른 일이나 가자. 이런,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책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자,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 이 세종대왕 당시에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났죠. 백성들 중에서 어, 이 부모에게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에 충과 효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다음 이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일부 백성 중에 그 교육을 받을 기회도 당연히 없었겠고, 또 잘 배우지 못하니까 이 부모에게 굉장히 끔찍한 뭐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이 사건이 이 세종대왕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세종대왕이 이 백성들 중에 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책을 읽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자를 알아야 교육을 받겠죠. 책을 읽지 못하니까 당연히 효와 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이런 무식한 알지 못하니까 몰라서 또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효와 예에 대한 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그 당시에 이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었죠.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삼강행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니 뭐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이 그때부터 백성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이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길이다 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효와 예에 관한 책을 새롭게 만들어낸 이제 당시에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와 예에 관한 책을 만들었어도 그 역할을 못한 것이 백성들이 아까 애니메이션에서도 봤겠지만 글자를 모르니 뜻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 백성들을 쉽게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에게 맞는 쉬운 문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글자를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세종대왕 자신도 굉장히 뛰어난, 지금으로 말하면 언어학자 수준의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어느 정도로 그 지식이 깊은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냐면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눈에 병이 날 정도로, 안질이라고 하는데 눈에 병이 날 정도로 세종대왕이 그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훈민정음 서문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서도 배울 텐데, 훈민정음 서문 하기 전에 그 당시 세종대왕 당시의 사정을 기록한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나라스 말삼이 중후익의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스디 아니할사이 zebra, zebra. cotton, cotton. drug, drug.
자, 여러분 잘 봤나요? 짧은 영상인데 우리 유튜브에 이 한글의 우수성 이런 검색어로 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도 있어요. 이 한글은 특별히 아, 유일무이한 글자라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지구상에 보편적으로 공용어,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우리 영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영어 A, B, C, D, 이 알파벳, 여러분들 영어는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들 영어를 만든 처음에 고안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영어 알파벳이란 것도 뭐 페니키아 문자다, 무슨 어디에서 온 거다.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이 몇천 년간 내려오면서 이게 지금 현재의 영어 알파벳이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따로 없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정착이 된 문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구권 뭐 영어라든지 뭐 독일어,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알파벳도 그 문자들 굉장히 비슷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들 또 한자, 여러분 한자 공부하고 있는데 한자는 누가 발명했나요? 한자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 뚜렷이 어디 나와 있나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도 고대 그 뭐 갑골 문자, 은허유적에서 나온 갑골 문자, 뭐 거북의 등껍질에 쓰여 있는 무슨 상형 문자,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누가 어떻게 언제 이 한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은 사실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입에서 입으로 영어처럼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게 한때 이제 사람들이 자주 쓰다 보니까 정착이 된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영어, 한자어 뭐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만은 여러분들 세종대왕, 킹 세종, 세종대왕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 몇몇 이렇게 만든 사람이 뚜렷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 우리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딱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만들었다? 왜 만들었다? 그리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이 가진 우수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한글은 또 배우기도 쉬워요. 외국인들 중에는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자음 모음을 공부하면 금방 읽을 수도 있다고 해요. 또 한나절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한나절이면 예전에도 보면 이 한글을 그 음?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면 읽을 수도 있었다고요. 굉장히 쉬운 문자이면서 또 하나 또 한글의 우수성 뭐냐면 이 한글에는 한글은 우리의 그 음성학적인 해부학적인 그런 측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철학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글자인데 이제 이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63쪽 한번 읽어볼까요? 독창적이고 놀라운 음소 문자.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제. 이러면서 미국의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음소 문자라는 것은 하나의 문자 기호가 자, 음소 문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그 문자 기호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그래서 로마자, 그 알파벳들 말하죠. A, B, C, D. 그리고 한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하나의 소리. 자, 그 다음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자를 발명하였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자, 발명했다는 거.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일까? 570여 년 전 우리말을 담을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말을 옮길 문자가 없어서 그럼 그 이전에는 뭐 법도 제정해야 되고 기록도 남겨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럼 생활을 했을까? 당연히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서 썼죠. 하지만 말과 글이 다른 데다 한자는 여러분들 한자의 숫자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도 없대요. 기본 1500자, 1800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글자 천 몇백 자 정도는 우리가 알 뿐이지 굉장히 많은 한자의 그 숫자는 다 알 수도 없고 몇 개인지 자체도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문자를 빌려서 썼는데 말과 글이 다른 데다가 한자는 또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매일 그 익히기가 어려워요. 천자문, 여러분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런 천자문 있죠? 천자문은 말 자체가 천 글자로 된 그 책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천자문만 다 떼면 더 할 수 있느냐? 천자 이외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익히기가 어려워 백성들은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익혀서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은 오늘날 그 창제 원리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세계의 학자들로부터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우리 한글이 이제 과학적인 문자로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자음 17자, 모음 11자, 이렇게 해서 총 28자로 구성이 된 문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는데,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히읗까지 자음은 17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히읗까지 17자. 그리고 모음은 이거죠. 야, 여 이렇게 아야어여 우유우유 이렇게 되는 모음은 11자. 그래서 총 이 자음 모음 합해서 28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 당시에는 28자였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28자 중에서 잘 쓰이지 않는 네 글자가 빼져서 요즘은 현재는 자음 모음 24자로 요즘은 이제 정착이 됐지만 처음에는 내가 28글자를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야기합니다. 28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창제 원리와 또 조금 더 한글 창제 원리 조금 더 자세한 그 동영상을 다음 시간에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